괜찮다는 말 속에 숨겨둔 수천 번의 비명을 당신은 아직도 삼키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만약 자식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꺼본 적이 있다면, 밥을 차려놓고도 숟가락을 들기 전에 내가 쓰러지면 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먼저 걱정부터 했다면, 그리고 병원에 혼자 다녀오면서도 자식에게는 별일 없다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아주 천천히 자기 마음을 너무 쉽게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식이 바쁘면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하고, 마음이 서운해도 별일 아니라고 넘깁니다. 그 작은 참음 하나하나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들은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추고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바쁜 시간은 아닐까? 내가 전화하면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별 용건도 없는데 괜히 전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결국 전화를 걸지 않고 화면을 끕니다. 그리고 혼자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밥맛이 없는 것은 반찬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앉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있다 해도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은 단순히 돈이 부족할까봐 생기는 걱정만은 아닙니다. 병원비가 겁나서만도 아니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봐만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존중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앞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사정 때문에 자식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도움을 받는 순간 괜히 미안한 사람이 되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지만 누구나 아무렇게나 늙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마지막까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스스로를 옥죄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자식들이 잘 챙겨주지요? 그 말은 평범한 인사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처럼 박힐 때가 있습니다. 잘 챙겨준다고 말하면 괜히 자식 자랑처럼 들릴까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내 노후가 불쌍하게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웃으며 다들 바쁘지요 하고 넘깁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짧은 대화가 다시 떠오릅니다. 정말 바쁜 것뿐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가슴을 스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을까?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은 아주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자식이 피곤한 얼굴로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날 밤 부모는 혼자서 수많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괜히 말했다. 앞으로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사실 자식은 그저 하루가 지쳐서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든 짧게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말을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나는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평범한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거대한 메시지로 변환됩니다. 너는 이제 필요 없다는 메시지, 내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메시지로. 물론 자식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과한 말은 원래의 의미를 잃고 전혀 다른 형태로 부모의 마음에 꽂힙니다. 이 두려움은 처음에는 조심성을 만들어냅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자.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다짐은 처음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심성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필요한 말을 삼키게 하고, 아픈 것을 숨기게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괜찮은 척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혼자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걱정을 안겨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하지 않은 아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돌아옵니다. 숨겨둔 병은 더 커지고 삼켜둔 서운함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가까운 이웃이 요즘 혼자 지내기 괜찮아요? 하고 물었을 때 입으로는 그럼요. 아직은 괜찮아요. 라고 답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 속에는 사실 여러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은 혼자 밥을 챙길 수 있다는 뜻, 아직은 병원에 혼자 갈 수 있다는 뜻, 아직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아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태로운 울타리인지 말하는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곧이라는 말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것은 곧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 경계선 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불안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곳에서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이라는 말만 믿고 살 수 없습니다. 아직 괜찮을 때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고 아직 힘이 있을 때 세워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를 돈이나 시설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어느 요양시설이 좋은지, 비용은 얼마인지, 자식들과 어떻게 나눌지부터 걱정합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이렇게까지 두려운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돌봄 자체인가? 아니면 돌봄을 받는 순간 내 존중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인가? 이 질문을 피하면 아무리 재정적 준비를 해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알아봐도 마음은 결코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남도 언젠가 자신을 그렇게 볼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말투가 자꾸 낮아지고 부탁은 미안함으로 바뀌고 필요한 대화도 눈치로 변합니다. 그렇게 살면 관계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부모도 자식의 진심을 믿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도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노후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진짜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식이 바쁘다거나 연락이 뜸하다거나 하는 것이 외로움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전에, 병원을 예약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은 시설의 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래 닫아둔 문입니다. 그 문 뒤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고, 표현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고, 인정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바라보는 일이 노후 준비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이고 책임감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나를 침묵시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내 필요를 죄처럼 느끼게 한다면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품위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데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나를 잃지 않는 태도, 미안함에 눌리지 않고 차분히 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아직 내 삶을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립은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가 오래 믿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더 참고, 더 내어주고, 더 조용히 있으면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 생각이 사랑처럼 보입니다. 내 몫을 줄이고 자식 몫을 늘리는 일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계속 내어주기만 한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계속 참기만 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말하는 순간조차 죄를 짓는 것처럼 느낍니다. 김치 한 통을 담아 보내고도 입맛에 맞을까 걱정하고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다가도 괜히 부담 줄까 싶어 말을 삼킵니다. 자식이 집에 들렀다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뭘 이렇게 많이 해놨어 하고 말할 때 그 말이 나쁜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양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엄마가 힘들었을까봐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그 말을 다르게 듣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했나? 이제 이런 것도 부담스러운가? 앞으로는 해주지 말아야 하나? 말은 짧게 지나갔는데 마음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해주고도 편하지 않은 관계. 이것이 너무 많이 참아온 부모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잘해주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믿음은 절반만 맞습니다. 잘해주는 일은 따뜻하지만 기준 없이 잘해주는 일은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형편과 마음을 계속 뒤로 미루면 자식은 부모가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부모가 힘들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반복하면 가족은 그것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배려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되면 고마움은 줄어들고 미안함도 희미해집니다. 사람 마음은 악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져서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는 마음속으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아껴주었는데.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합니다. 꺼내는 순간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늙어서 서운함만 늘어놓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웃습니다. 괜찮다. 바쁜데 뭘 오니? 나는 혼자 있어도 된다. 그 말들이 처음에는 품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반복되면 그것은 품위가 아니라 자기 지움이 됩니다. 자기 삶의 무게를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기는 일이 됩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점점 더 작게 만들어서 마침내 아무도 거기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일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계속 뒤로 미루면
다른 사람도 어느 순간 나를 뒤로 미루는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자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냉정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관계는 반복되는 태도를 기준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부모가 늘 괜찮다고 말하면 자식은 부모의 괜찮지 않은 부분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늘 먼저 양보하면 자식은 부모에게도 따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조심을 잊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소중함을 놓칩니다. 그 결과 부모 마음에는 이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서운한데 서운하다고 말할 수 없고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면 민폐가 될 것 같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으면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켜켜이 쌓이면 자식과 통화하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벨이 몇 번 울리다가 끊기면 괜히 내가 귀찮겠나 싶고 짧은 답장이 오면 혼자 여러 뜻을 붙입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더 아프고 말보다 침묵이 더 오래 남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서 그 해석들과 싸우다 잠이 드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제는 잘해주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밀어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없애면서까지 좋은 부모가 되려는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를 지워온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성숙한 길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조용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미리 의논해 두고 싶다. 이런 말은 부담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는 부모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도 분명한 길을 알려줍니다. 노후의 관계에서는 많이 주는 사람보다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존중받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더 해줄까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무엇을 건강하게 나눌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계속될 수 있지만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날의 부모가 앞에서 끌어주었다면 후반부의 부모는 조용히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미안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삶의 중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어느 순간 자기 존재까지 미안한 일처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의였고 배려였고 자식 마음을 헤아리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바쁜데 미안하다. 이런 것까지 물어서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반복되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그 말에 끌려갑니다. 정말로 내가 미안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부탁하는 일 자체가 잘못처럼 느껴집니다. 미안하다는 세 글자가 마음의 틀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말할 때마다 자신을 한 계단씩 아래로 내려놓게 되고 그것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노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몸이 약해지는 일만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를 말할 자격까지 스스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부모일수록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너희나 잘 살아라. 말만 들으면 참 훌륭하고 넓은 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쓸쓸함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혼자 적어두고
혹시나 헷갈릴까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면서도 자식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무거운 봉지를 들고 몇 번이나 쉬었다 오면서도 전화가 오면 웃으며 말합니다. 별일 없다. 그렇게 별일 없다는 말이 쌓이다 보면 정작 별일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근육이 너무 오래 쓰이지 않아서 퇴화해버린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아픈 순간은 큰 싸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주 평범한 대화 중에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입니다. 자식이 엄마, 그건 내가 나중에 볼게라고 했을 뿐인데 부모는 그 뒤에 말을 덧붙이지 못합니다. 며칠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서류 문제도, 몸이 불편했던 이야기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말도 모두 삼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화면이 어두워져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인가? 이 정도도 혼자 못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사람 마음을 서서히 움츠러들게 합니다. 마치 달팽이가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듯 마음이 점점 안으로만 웅크립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미안함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자신의 위치를 계속 낮추는 말이 됩니다. 한두 번의 미안함은 상대를 배려하지만 반복되는 미안함은 상대에게도 이상한 신호를 줍니다. 나의 부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일은 뒤로 밀려도 된다. 내 필요는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면 자식은 부모의 진짜 바람보다 부모의 위축된 태도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는 깊어지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습관이 된 부모는 마음속에 작은 원망도 함께 키웁니다.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참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하지 않은 마음을 오래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식도 자기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지치고 아이를 키우고 돈 걱정을 하고 자기 노후도 걱정합니다. 그 틈에서 부모가 계속 괜찮다고만 말하면 자식은 정말 괜찮은 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무심함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존중도 조금씩 흐려집니다. 존중은 큰 소리로 요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사정을 차분히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무게가 생깁니다. 반대로 늘 미안해하고 늘 물러서고 늘 괜찮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가볍게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계가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말투는 관계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이 한번 만들어지면 모두가 그 길로만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미안하다는 말을 줄이고 정확한 말을 늘려야 합니다. 미안한데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보다 이번 검사는 혼자 가기 어려워서 내 시간이 되는 날을 함께 정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다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진짜 품위는 필요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되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말하되 원망으로 쏟아내지 않고 도움을 청하되 내 삶 전체를 맡기지 않는 균형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침묵으로 숨기지 말고 기준 있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작아지지 않고
자식도 막연한 부담 대신 분명한 길을 보게 됩니다. 노후에 정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큰 재산도, 오래된 물건도, 자식에게 남길 말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불을 끄기까지 내 하루가 나를 얼마나 붙들어 주고 있는가를 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루가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 속에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밥대를 자꾸 놓치고, 약 먹는 시간을 잊고, 집안의 작은 일이 밀리고,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들 때, 그 두려움은 조용히 커집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 못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평범한 저녁도 갑자기 서늘해집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사방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사방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큰 준비보다 작은 반복이 사람을 더 오래 붙들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창문을 열어 방 안공기를 바꾸는 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일, 약봉지를 한 곳에 모아두는 일은 너무 평범해서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노후의 자립은 바로 이런 작은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잠옷으로 있다가 해가 저물어도 누구 하나 묻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먹을 만한 반찬이 없어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넘기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삶을 점점 덜 돌보게 됩니다. 자신을 덜 돌보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남에게도 덜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볼 때도 제대로 보지 않게 되고, 옷을 입을 때도 아무렇게나 걸치게 되고, 식사를 할 때도 대충 때우게 됩니다.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낮아진 자존감은 다시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더 크게 만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하루의 질서는 마음의 난간과 같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가 있으면 몸이 조금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움직이고, 사람과 짧게라도 연결되는 리듬이 있으면 외로움이 와도 완전히 휩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가 흐트러지면 작은 걱정도 크게 번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늦게 받는 일도 버림받은 느낌으로 커지고, 몸이 조금 무거운 날도 큰 병의 전조처럼 느껴집니다. 생활이 흐트러진 마음은 사실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해석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자식과의 관계에도 그늘이 생깁니다.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자주 전화를 하게 되고, 자식이 바쁘면 서운함이 커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불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의 바쁨을 무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엄마,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면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면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사실 부모가 원한 것은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하루가 너무 비어 있어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빈 집에 울리는 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사람의 목소리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하루를 자식의 관심으로만 채우려 하면 사랑하는 관계도 부담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식을 덜 찾는 연습이 아니라 내 하루가 나를 붙들 수 있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너무 느슨하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에서 반드시 해두는 작은 일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바깥에 나갈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꼭 큰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병원에 가는 길에 같은 가게에 들르는 일, 시장에서 익숙한 얼굴과 짧게 인사하는 일,
오후에 햇빛 뜨는 길을 천천히 걷는 일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거창한 목표보다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몸을 깨우고, 인사 한마디가 마음을 깨우고, 스스로 차린 밥 한 그릇이 삶을 깨웁니다.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젊은 사람처럼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현실적으로 내 삶을 살피는 일입니다. 무거운 집안일은 줄이고, 필요한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위험한 습관은 미리 바꾸고, 혼자 버티기 어려운 일은 목록으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다. 이 일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그렇게 구분해 두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정리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노후의 품위는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식탁 한쪽, 제때 먹은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야 할 일을 작게 적어둔 메모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는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곧 자립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힘이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아픈 소리 하지 않고, 혼자 해결해내는 사람이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노후의 자립은 그런 방식으로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판단도 때로는 느려지고, 세상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도 끝까지 혼자 해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자립은 품위가 아니라 고집이 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미리 정해두는 사람입니다. 도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부모는 대개 두 가지 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언젠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맡기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진자처럼 흔들리며 어느 쪽으로도 안착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버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을 때 의사의 말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도 집에 와서 혼자 인터넷을 뒤지며 걱정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낯선 서류를 받으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식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그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그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하지만 도움을 늦게 청하는 것이 늘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숨기다가 일이 커지면 자식은 더 놀라고 더 부담을 느낍니다. 작은 병원 동행 한 번이면 될 일을 몇 달 미루다가 큰 검사가 되고, 작은 서류 확인이면 될 일을 혼자 붙잡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때 자식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부모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너희를 배려한 것인데 왜 나무라느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배려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걱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배려는 때로 늦은 부담이 됩니다. 도움은 무조건 많이 받으면 부담이 되고, 무조건 거절하면 단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떤 일은 내가 스스로 하고, 어떤 일은 미리 도움을 청하고, 어떤 일은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제도를 통해 해결할지 정해야 합니다. 장보기는 가까운 가게나 배달을 이용할 수 있고, 병원은 중요한 검사 때만 동행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집 안 수리는 자식을 무조건 부르기보다 동네 믿을 만한 사람이나 관리 사무소에 먼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생기면 자식에게도 말이 가벼워집니다. 부탁이 감정의 빚이 아니라 생활의 조정이 됩니다. 도움을 받는 기준이 없으면 마음은 늘 극단으로 갑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참다가 내일은 서운함이 쌓여 갑자기 울컥합니다. 평소에는 너희 일이나 잘해라 하다가도 막상 외로운 날에는 너희는 부모가 걱정도 안 되니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말은 부모의 진심을 전달하기보다 자식의 방어심을 먼저 건드립니다. 부모도 말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싶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서 결국 마음의 짐을 얹은 것 같아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도움의 기준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 정해야 합니다. 외롭고 서운한 밤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교적 고요한 날에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아직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일은 무엇인지, 자식에게 꼭 알려두어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건강 문제와 병원 문제와 집 문제를 어디까지 공유할지 차분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내 삶을 떠넘기는 준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막연한 걱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길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성숙한 부모의 말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무겁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보되 병원 검사나 큰 결정은 미리 함께 의논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을 던지기보다 혹시 내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죄책감보다 책임의 방향을 느낍니다. 부모도 비참함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노후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품위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품위를 잃게 만드는 것은 도움 자체가 아니라 기준 없이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을 숨기고 어떤 날은 모든 것을 쏟아내면 관계가 지칩니다. 그러나 평소에 작은 기준을 세워두면 도움은 훨씬 담담해집니다. 자식도 부모를 감당해야 할 짐으로 보기보다 자기 삶을 정리해가는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자립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으면서 필요한 연결을 만드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요양시설이라는 말도 끝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로 차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품위를 잃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설명하는 순간, 너무 급하게 변명하는 순간,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붙잡는 순간에 조용히 흔들립니다. 자식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만큼은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서운한지, 왜 겁이 나는지 길게 설명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늘 설명의 길이만큼 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 보이고 호소가 많아질수록 존중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사람은 다 이해받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기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도 되잖아. 아버지는 왜 자꾸 걱정을 크게 하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말 자체는 큰 상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부모는 그 안에서 다른 뜻을 읽습니다. 내가 뒤처졌다는 뜻인가? 내가 귀찮다는 뜻인가? 내가 이제 판단을 못한다는 뜻인가? 그래서 급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이 길어지는 동안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자식의 표정은 더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너무 익숙해서 말의 무게를 잇는 일입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자식이 휴대폰을 보며 대충 대답하면 부모는 갑자기 지난 몇 년의 서운함까지 떠올립니다. 너희는 늘 바쁘다고만 하지 이 한마디가 나오면 대화는 금방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방어하고 부모는 더 서러워지고 결국 말의 내용보다 감정의 잔해가 오래 남습니다. 집이 조용해진 뒤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본다고 느끼는 순간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더 낮아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세게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사람은 그래, 내가 참자 하고 물러섭니다. 더 세게 나가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서운함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두 방식 모두 오래가면 품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너무 낮아지면 존중을 잃고 너무 세게 나가면 관계의 온기를 잃습니다. 노후의 대화에서 필요한 것은 굽신거림도 아니고 공격도 아닙니다. 짧지만 흔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바람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 안에 중심이 있는 사람의 말은 짧아도 무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울수록 말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두려움이 말에 묻으면 상대는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원망이 말에 섞이면 상대는 방어부터 합니다. 반대로 차분한 기준이 말에 담기면 상대도 그 기준 앞에서 한번 멈추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말은 자칫 자식을 죄책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있고 함께 의논할 부분만 차분히 나누고 싶다는 말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자는 무겁고 후자는 단단합니다. 말은 마음의 옷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옷이 흐트러지면 다르게 보입니다. 지나치게 설명하지 않는 태도는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믿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힘,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자존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예전처럼 너는 늘 그렇다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알겠다. 그럼 내가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면 그때 맞춰 이야기하자 하고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내가 너희에게 손 벌리려는 게 아니다 라고 길게 변명하기보다 내 상황을 정확히 공유해 두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런 말투가 쌓이면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작은 반응 하나에 무너져 내리지 않고 자식도 부모의 말을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삶의 정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식이 모두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익숙해진 관계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이 달라지면 적어도 관계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상처만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덜 설명하지만 더 정확하게, 덜 드러내지만 더 분명하게 말하는 부모에게는 조용한 무게가 생깁니다. 그 무게는 억지로 요구한 권위가 아니라 자기 삶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사람의 품입니다. 노후의 자식 앞에서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자식보다 높은 자리에 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서운함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불안과 외로움을 모두 자식의 태도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전하되 매달리지 않고
서운함을 느끼되 쏟아내지 않고 필요한 말을 하되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한 문장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몰라주니?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희 때문에 힘들다. 대신 이 부분은 함께 정리하고 싶다. 그렇게 말이 바뀌면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나누어야 할 말은 대개 거창한 유언이나 큰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너무 가까워서 미루고, 너무 미안해서 삼키고, 너무 서운해서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부모는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아프면 어떻게 할지, 혼자 살기 어려워지면 어디까지 자식에게 알려야 할지, 돈 문제는 얼마나 공개해야 할지, 요양시설 이야기는 언제 꺼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 얼굴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까봐,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말 꺼내는 순간 늙고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용히 넘깁니다. 하지만 정말 부담스러운 말은 일찍 꺼낸 말이 아니라 너무 늦게 터져 나온 말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친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부모는 오래 생각해온 문제라서 마음속에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자식에게는 그날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의 온도가 어긋납니다. 한쪽은 서운하고 한쪽은 당황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의 시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식이 잠깐 여유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차를 한 잔 마시는 짧은 순간, 부모는 마음속으로 말을 고릅니다. 나중에 내가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여기까지 생각하다가도 입 밖으로는 더 먹어라 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오늘은 말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조용히 꺼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미룬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더 무거워지고 다음번에는 더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심리적으로 가족 사이의 중요한 대화는 내용보다 분위기가 먼저 길을 만듭니다. 미안함으로 시작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원망으로 시작하면 방어하게 됩니다. 불안으로 시작하면 대화는 금방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기준으로 시작하면 상대도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무섭다는 말은 부모의 진심이지만 듣는 자식에게는 큰 돌덩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앞으로 내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지 너희와 천천히 의논해 두고 싶다라고 말하면 같은 걱정도 훨씬 부드러운 방향으로 흐릅니다. 말의 시작이 대화의 표정을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자식을 설득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요양시설에는 안 간다거나 너희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거나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처럼 단정해버리면 대화가 좁아집니다. 노후의 일은 한 사람 마음대로만 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몸 상태도 달라지고 자식의 형편도 달라지고 주변 여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확정된 답이 아니라 함께 바라볼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 것, 도움받아도 괜찮은 부분을 차분히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런 말은 짧아도 충분합니다. 나는 가능한 한 올해 내 생활을 지키고 싶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오면 서로 당황하지 않게 미리 이야기해 두고 싶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 정도의 말에도 깊이는 담깁니다. 길게 울먹이며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세월의 서운함을 다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의 말이 차분하면 자식도 그 말 안에서 부모의 품위를 봅니다. 약해져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어른의 마음을 느낍니다. 물론 자식이 처음부터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라고 피할 수도 있고, 아직 괜찮잖아요. 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 마음은 또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대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서로의 마음에 자리를 만듭니다. 오늘 한 문장을 놓고 다음번에 또 한 문장을 더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내 생활을 미리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반복되는 차분함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차분한 말의 반복은 가장 단단한 벽도 서서히 열어줍니다. 노후의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완벽한 재산 정리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덜 오해하게 만드는 말의 질서입니다.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한꺼번에 쏟아내면 자식은 겁을 냅니다. 그러나 부모가 조금씩 분명하게 미안함보다 기준으로 말하면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나도 두렵지만 정리하려 한다는 태도, 도움은 필요하지만 내 삶을 놓지는 않겠다는 태도, 사랑하지만 서로의 삶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는 태도. 이런 말들이 쌓일 때 가족은 더 조용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에도 작은 안도가 생깁니다. 말하지 못해 혼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만큼 차분히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안도입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흩어지게 두고 싶지 않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요양시설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도 그곳이 반드시 나쁜 곳이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내가 더는 내 삶을 선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렵고, 혼자 버티기도 두렵고,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두려움 사이에서 오래 흔들리다 보면 정작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놓치게 됩니다. 요양시설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진짜 준비는 어디에 들어갈지를 먼저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마음을 접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 기준을 세우고 내 생활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두는 일입니다. 사람은 준비 없이 밀려가면 초라해지지만 준비하고 선택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덜 무너집니다. 병원 복도에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며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자식과 통화하다가 잠시 말이 막힐 때도, 집에 돌아와 현관불을 켜는 순간에도 마음속에 기준이 있으면 흔들림이 조금 줄어듭니다. 노후의 준비는 차갑고 계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자식을 모두 덜 아프게 하려는 따뜻한 정리입니다. 내가 어떤 생활을 원하고, 어떤 도움은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시설도 하나의 선택지로 볼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숨기기만 하지 말고 감당 가능한 범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건강 문제도 괜찮은 척만 하지 말고 중요한 정보는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집 앞 물건도
언젠가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내가 아끼는 것과 정리할 것을 조금씩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나답게 살기 위한 질서입니다. 사람 마음은 모르는 것 앞에서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막연한 노후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이름을 붙이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 자식과 미리 의논할 일, 돈으로 해결할 일, 제도나 주변 도움을 받을 일,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생활. 이렇게 나눠보면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두려움에 끌려다니지는 않게 됩니다. 이것이 후반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침착함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아무 기준 없이 자식에게 맡기면 자식은 사랑하면서도 부담을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숨기고 혼자 버티면 자식은 나중에 더 큰 죄책감과 혼란을 느낍니다. 어느 쪽도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은 부모가 자기 삶의 큰 줄기를 정리해두고 필요한 부분을 차분히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가능한 한 내 생활을 지키고 싶다. 혼자 어려워지면 이런 순서로 의논하고 싶다. 너희 삶도 무너지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말은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덜 다치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존중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의 말투, 생활의 정리, 도움을 받는 방식, 감정을 다루는 태도 속에서 조금씩 쌓입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희생하는 부모보다 자기 삶을 차분히 정리하는 부모가 오래 존중받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해하는 부모보다 필요한 말을 단정하게 하는 부모가 덜 가볍게 보입니다.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매달리는 사람보다 외로움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하루를 붙드는 사람이 더 깊어 보입니다. 품위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노후가 모두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픈 날은 여전히 찾아오고 자식의 말에 서운한 날도 있을 것이며 밤이 길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든 일이 나를 무너뜨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내가 정리해 가야 할 삶의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도움을 받는 일이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기준 있게 연결되는 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요양시설이라는 말이 끝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내 존중을 지키기 위해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 준비는 결국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함만 남기지 않고 내 삶을 조용히 정리해가는 태도, 두려움을 숨기지 않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침착함,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 존중을 놓지 않는 품위. 이것이 요양시설에 가기 전 반드시 먼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는 일에서, 자식에게 한 문장을 차분히 말하는 일에서, 내 생활의 기준을 종이에 적어보는 일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이 이야기가 붙들어온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조심했고, 그만큼 내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오래 침묵이 되면 사람은 자기 필요까지 죄처럼 느끼게 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 버티고,
서운한데 웃어넘기다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붙들고, 도움이 필요한 일은 미리 정하고, 내 마음은 미안함보다 기준으로 말하면 됩니다. 병원 문제도, 생활 문제도, 요양시설에 대한 생각도 끝까지 숨기다가 갑자기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차분히, 조금씩 내 삶의 방향을 나누면 됩니다. 노후의 품위는 강한 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사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되 무너지지 않는 것, 외로울 때 외롭다고 인정하되 아무에게나 기대지 않는 것, 도움을 받되 내 삶의 중심을 놓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두려웠던 세월도, 참아온 말들도, 늦게 깨달은 마음도 모두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적게 설명해도 됩니다. 더 조용히 정리해도 됩니다. 더 단단하게 선을 세워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짐이 되기 위해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품위와 경계와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